안녕하십니까. 저 민법을 잡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당권에 관한 기출문제고요. 총 3회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문제가 기본적으로 3문제가량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1번입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또 1번처럼 미래의 채권이 상관이 없고요. 또 불특정한 채권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죠. 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2번.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죠. 그럼 이 제3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고요. 변제하고 나서 저당권의 말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제가 안 보니까 좀 서운하시죠? 4번입니다. 건물의 중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일단 건물의 중축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그 대가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 공유 지분을 이전 등기 받은 것이 만약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우선 상환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겠지만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또 나올 지문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죠. 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 건물이 없었다면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되는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5번은 중요한 지문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저당권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 소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X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를 하려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예외죠.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3자 간에 합의가 있었고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3자도 채권자로 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용 행위니 계량 행위니 관리 행위 아니고요. 또 보존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권리가 관한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기 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고요. 기본적인 것은 저당권과 같은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유용이라는 말은 뭐죠? 재활용이라는 뜻이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해졌어요. 자, 이건 좀 4번과 좀 다릅니다. 자, 소멸이 됐습니다. 뭐가요? 채권이. 그러면 요 말소 등기 저기 전에 요 등기는 무슨 등기죠? 무효인 등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전부 명령이든 뭐든 간에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저당권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요 4번과 5번을 좀 구별하시는데 요 4번은 결국은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뭐 하는 거냐?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두 가지를 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네요.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일단 1번은 맞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충고권을 갖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다시 말하면 부합물이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종물이라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등기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저당권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그 얘기는 아니네, 그죠? 그 얘기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만 요 저당권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약정은 일단은 유효한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때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저당인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만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또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는 안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담보되는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해야지만 그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고 담보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지만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 목적물이 수용이 되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그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매매가 된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5번 지금 뭐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중요하죠. 협의 취득된 경우죠. 자, 이거는 수용이 아닙니다. 강제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협의로, 계약으로 취득한 것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매매인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이네요. 4번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원본, 위약금, 저당권의 실행병. 5번 볼까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답은 뭐죠? 4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든 없든 저당권자가 뭐 할 바는 아닙니까?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따라서 저당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저당권의 객체는 우리 민법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거든요. 따라서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죠. 답은 2번이네요. 또 3번도 마찬가지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거든요.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므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저당물의 제3취득자 누구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이 제3취득자는 만약에 변제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면 제3취득자는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이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자,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고 하나가 뭐냐면 그 저당 목적물을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참 잘 냅니다. 이것도 3번도. 답은 3번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X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차임은 대표적인 과실입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과실수취하려면 목적물을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압류 이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이 6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 작년도 문제네요.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7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갑이 1순위 저당권자고 병은 뭐가 되는 거죠? 2순위 저당권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의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 계속 반복입니다.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건 뭐예요? 부정성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라면 채권이 소멸하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바로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니까 변제하는 순간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죠.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이미 틀렸습니다.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 소멸한다. X입니다.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라 저당권의 취득 요건이거든요. 따라서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4번 갑 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어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갑의 저당권 등기는 불법 말소됐을 당시에는 소멸되지 않았지만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X.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만약 갑 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무효인 등기 물론 유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의 저당권이 이미 존재한 상태라면 유용하게 되면 병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때는 유용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